세상에 전하는 청년의 목소리, 사람과 사회를 담아내는 우리의 이야기 청바지. 네, 안녕하세요. 일산FM 청바지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청바지 2회를 시작합니다. 후! 네, 일산FM에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2021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청바지는 청년이 바라보는 지금의 줄임말로 청년 세대가 관심 있거나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현상이나 사회 이슈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바지에서는 매 게스트를 초청하여 청년 게스트가 선정하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지만 보다 깊이 있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바지 2회를 함께 진행할 게스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마두동에 살고 있는 21살 오시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네, 백석동에 사는 22살 홍승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예전에 또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소개 하신 적이 있는데 두 분 다 동을 거주하시는 곳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정치에 있어서 이제 지역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정치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유, 그래도 지금 현재 틀이 이런데 어쩌겠습니까? 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이제 녹음은 이제 두 게스트님께서 선정하신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주제는 좀 이따 이제 말씀하기로 하고 직접 이제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녹음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런 의미에서 녹음을 앞둔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 돌아가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실 네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 항상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되게 러프하게 얘기만 했지 여기서 어떻게 제가 말을 순화해가면서 할지 제 스스로가 좀 걱정입니다. 아, 네. 주제를 뒤에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먼저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션 게스트님 녹음을 앞둔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떨림이 있고요. 좋은 긴장. 예. 예. 그러니까 즐거운 긴장이라 하는 게 낫겠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말하는 걸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런 현장을 좀 즐기는 타입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떨리거나 긴장되지는 않는데 한번 잘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두 분 다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또 직접 관심 있는 주제를 갖고 와서 물 만난 물고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홍승우 오시언님과 함께 청바지 예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고 있는 슬픔 내게 힘들었던 내게 가슴으로 불러주는 널 위한 노래 혼자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는 마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길 들어줄게 돌아봐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외로움도 두 게스트님이 선정하신 청바지 제2회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청년 정치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네, 청년 정치. 네, 굉장히 좀 다른 이제 주제들도 이제 나오겠지만 좀 독특한 얘기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얘기 그리고 좀 각자의 개성에 많이 담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그 청년 정치를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뉴스를 또 보면 예. 항상 이제 늘 나오는 세대가 이제 청년의 분노가 들끓는다. 네, 청년이 그렇죠. 이제 예. 미래의 주역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계속 청년을 미래로 치부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청년들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로서 지금 문제 본인의 연관되어 있는 문제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네네. 기회와 그다음에 그 판을 깔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워낙에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하니까요. 예. 네, 한번 정치로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두 게스트님은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매우 많다고 네. 할 수 있죠. 아,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원래 뒤에 있었던 질문인데 방금 청년 정치를 홍성훈 게스트님 말씀해 주셔서 정치에 이제 관심이 많으면 정치를 주제로도 선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치가 아니라 청년 정치를 딱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또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예. 정치에 굉장히 실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 대안으로 이제 그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 기존에 있던 사람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해먹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분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청년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청년 정치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사회가 그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정치와는 다르게 청년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청년 정치를 주제로 선정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정치 얘기는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도 하지 말아라라고 할 정도로 좀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좀 기피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청년 세대로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친한 사람들끼리 정치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요. 네네. 예. 물론 이제 정치세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친구들과.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라든지 어떤 불편한 상황들을 그냥 우리 스스로 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거를 밖으로 표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청년들은 배제하고 좀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을 상대로 한 공약들만 많이 낸다.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것은 아무래도 청년들 스스로가 투표에 많이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따라서 네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피하고 부담스러워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래서 좀 기피하고 부담스러운 현상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좀 정치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기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은 정치에 언제부터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게 따로 있었나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예. 학생회장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계기가 네네. 있다기보다 어쩌다 보니 지금 정치에 관심 많아졌고 정치하고 싶고 정치를 내 삶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생회장 했던 경험이 네, 아무래도 그게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공약도 얘기를 하고 그걸 토대로 표도 받아서 당선도 되고 활동을 그렇죠. 해봤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오시언 게스님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아니면은 뭐 시기가 따로 있나요?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 좀 압축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편집하기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건 한 7살, 8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7, 8살 때? 네. 전 그때 한글도 몰랐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5살, 6살 때 이때 이순신 장군을 대상으로 한 사극이 방영을 했었는데 불멸의 이순신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네. 애청자였어요. 네. 엄청 잘 만든 드라마였는데 예. 고증은 좀 실패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 쪽에 처음에 관심을 가졌다가 네네. 보니까 이제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해외 다른 나라들과 어떤 역사 분쟁이라든지 외교적인 분쟁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럼 난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 답은 정치구나. 정치를 통해서 이런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7살, 8살 때 이때부터 이제 정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꿈을 어떤 진로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된 거를 넘어서서 이제 꿈과 이제 진로를 정치 쪽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이제 정하게 됐고, 그럼 오시원 게스트님은 홍승우 게스트님처럼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정치 활동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었나요? 초1 때부터 쭉 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선거라는 것도 정치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초1 때부터 쭉 해오면서 학생회장도 중고등학생 때 해보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이제 지역 정치에도 뛰어들고 당원 가입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이제 약간 새어나간 질문인데 좀 개별적으로 궁금해서,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당선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계속 당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신기한 게 매년 선거를 치렀는데 낙선한 적이 없거든요. 예. 좀 신기한데 올승. 네, 이제 낙선한 적이 없고 다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계기 어떤 뭐 그런 비결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건 이제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신기함 때문에 초반에는 그게 먹혀서 뽑혔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얘가 해봤으니까 또 얘를 시켜주자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선거에서 계속 이겨오지 않았나 당선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순신 장군 말씀을 하셔서 네. 이순신 장군 말씀 중에 그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좀 잘 아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실패했군요. 네, 실패한 걸로. 그것도 있죠. 예, 사실은 네, 끝났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나간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방금 이제 청소년 때 활동했던 걸 말씀을 주셔서 또 이 두 게스트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요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피선거권 이제 관련된 부분,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투표 연령을 낮추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된 네네.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굉장히 저지르고 있는 오류가 이게 청소년을 계속 미성숙한 객체로 보고 있는데, 네네. 청소년을 미성숙한 객체로 볼 만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는 사실 존재하진 않거든요. 예, 그건 동의합니다. 네.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게 이 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바로 투표를 하게 하냐. 예,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네, 예. 네.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지금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30, 50대들이 본인이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받았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정치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 누적되어 오면서 체득하게 되는 하나의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 교육을 한다 해서 뭐 좋은 투표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대한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서 이후에 본인이 나이가 좀 더 먹어갔을 때 조금 더 현명한 판단,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소신을 갖고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선거권 연령 인하의 주요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누굴 뽑을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연령이고, 그리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주체성과 자율성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제가 잠깐 말이 꼬여서 잘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투표를 하는 거 말고 그 청년들이 직접 그 선출직으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투표할 수 있으면 본인이 또 선거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예.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투표권, 그러니까 선거 연령 인하를 두고 예. 뭐 청소년 참정권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지만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권 연령이 아니라 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본인의 의지를 갖고 본인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서 본인이 시민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정정당당하게 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뽑힐 그런 권리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은 선택은 그 지역구의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청년들이 뭐 경험이 없다라는 식의 논리로 청년들의 뭐 선거 기회를 박탈하거나 계속 뭐 저지하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조금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청년 이제 세대에게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인식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좀 어려운 현실적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느 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과 더불어서 어떤 돈을 같이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청년들이 어떤 돈이 있겠습니까? 그 돈이 뭐 몇십만 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몇 천만 원 정도에 다다르는 금액을 내야 후보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또 그러면서 더불어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또 들어가는 또 비용이 부차적으로 또 붙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청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줘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예. 우선 그 이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청년들도 좀 더 마음 놓고서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년 세대들이 정치 참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제도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지원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세대들과 기성세대들과 좀 역차별의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청년 세대에게 그런 지원을 통해서 정치 참여의 청년 세대 정치 참여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가는 해온 추세인데, 그것이 아마 한 자릿수였나? 한 열 몇 명?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근데 우리가 뭐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세 분류로 분류한다 했을 때에도 이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이렇게 적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성 정치인들한테 청년들의 목소리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제시를 해줘도, 그 기성 정치인들은 몇 안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계에 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좀 사회적인 안정망 그런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세대인 청년이 이제 정치의 이제 주요 인사로서 참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좀 질문을 바꿔서 청년과 정치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아까 정치는 이제 전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분야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정치가 청년 세대에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두 분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정책과 공약이 이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어져 왔고, 그다음에 또 한국 사회,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굉장히 그 다원화된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시피, 과거에 문제가 아니었었던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 청년 세대에 있어서 뭐
터져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살기 어렵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청년은 본인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를 해왔는데 과거에는 청년들이 그냥 참고 노력하면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예.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의 청년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올 만큼 누적돼 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서야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고 이 말인즉슨 이제는 목소리를 들어야 될 때이다. 지금에서야 나온 그런 조금 성숙되지 않는 논의가 아니라 네. 기존부터 쌓여왔었던 분노가 이제서야 터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편적이거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골마서 네네. 이제 터졌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인은 청년 세대에게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된다 이제 그런 네네. 얘기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현재 정치가 가장 관심을 갖고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그 청년 세대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예. 우선은 한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주거 부분입니다. 아 죽어요? 네, 예. 우선 지금 각자 내 집 마련이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네. 우리가 그 익숙하게 다가오잖아요. 꿈이죠, 꿈이죠. 예. 근데 이제는 본인이 노동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는 뭐 서울에는 자기 집 장만 하나 못하는 몇십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장만을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집 네네. 장만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거처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있다 보면 사실 본인 삶 자체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문제를 딱 청년의 문제라고 한정짓기는 어려워요. 특히 네네. 뭐 취업이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 또 노년층,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하고서 다시 취업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 취업 문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특히 청년층에서 크게 터져 나오는 것이고 뭐 네네. 취업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뭐 등등등 크게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정치인데 네. 그 정치에서도 청년들의 참여 기회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꼰대 같은 표현으로는 청년들이 이제 떼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떼쓰는 걸 이제 그 정도 떼썼으면 들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션 게스트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정치 참여의 길이죠. 네네. 그러니까 청년 세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아울러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선거권 하향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정작 중요한 청소년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란 말이죠.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뽑지 않습니까? 네.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직책인데 네네. 그것을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채로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그 교육감에 뽑힌 사람은 그럼 제대로 된 청소년 관련된 학생 관련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앞서서 가장 잘못된 것은 좀 구시대적인 어떤 사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되지 않나. 네네. 그러니까 뭐 영유아들도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굳이 아니지만은 적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국가가 왜 막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식, 어떤 국가가 좀 막 장애물로서 좀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도 모두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말하는 국민들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배제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비판하고 싶고 그래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정치의 시각이
제약이나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좀 편협적이고 그리고 좀 제한을 오히려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이제 다양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 세대가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두 게스트님께서 저한테 이제 오늘 좀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정당 활동 그리고 지역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게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몰라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아, 네. 결국 그 청년 정치,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 뭐 저 같은 뭐 20대 초반이 출마를 하려면 네네. 기본적으로 정당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네네. 뭐 물론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라는 영역에 있어서 정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당에서 현대는 또 정당 정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당에 소속이 돼서 또 공천을 받고 그 후보로 나서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정당 활동하고 지역 활동을 꼽은 이유는 네네.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정당이 과연 그 청년들이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게끔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의식에서 정당 활동을 꼽아봤고, 네네. 그 다음에 지역 활동을 꼽은 이유는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곳, 본인이 지금 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정치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여의도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공허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그다음에 사람들에게서 듣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은 사실 청년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청년이라는 그 세대가 정치를 정말 제대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의 어떤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제도적 지원적 개혁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를 전개를 해 나가야 네네. 이후에도 본인이 뭐 시의회를 가든 도의회를 가든 또 국회를 가든 명확한 철학과 문제 인식을 갖고서 본인의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바람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네. 꼽아봤습니다. 그 홍승호 게스트님 말씀해주신 답변에 이어서 좀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아까 이제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그 청년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은 아까 이제 방금 지역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의 경험의 필요성을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도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자질이나 아니면 소양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굳이 청년이라는 그 범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전 정치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청년이 좀 우선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 그 다음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내 이웃도 정치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기 때문에 청년 정치를 제가 꼽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청년 정치라는 것은 좀 한정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라기보다는 그럼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네네. 자질에 대해서 네. 네, 그렇게 질문을 바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가장 좀 필요하게 느끼는 것은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공감. 네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너가 그런 아픔을 겪었구나가 아니라 예. 너가 그런 아픔을 겪었구나. 그래서 너가 이런 점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같이 해결 방안까지 모색해주는 것이 공감의 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계속 분노를 하는 이유는 계속 공감하는 척만 해왔기 때문에 분노를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공감을 하나의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네. 오션 게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한정적으로 청년 정치인들한테 기대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정치인을 하고 싶다 해서 정치인이 딱 되고 나서 네. 자신이 속해 있었던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 세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되면은
뭐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들도 역시 만나면서 그분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바도 정책으로 풀어내야 되긴 하겠지만은 예.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그 정치인을 뽑은 이유는 청년 정치인을 뽑은 이유는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대변해달라. 현재 정계에 청년으로서 정치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 부족하니까 우리가 그런 위임을 해준 건데 청년 정치인이 탄생한다면 그분은 절대 청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어떤 비극을 이런 좀 아픔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드렸는데 이 직접 선정하신 주제인 만큼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외에 좀 추가적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아까 승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뭘 안다고 청년들이 뭐 기존에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한단 말이죠. 예. 이제 그것에 대한 우려 어떤 그 우려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네네. 학생들이 학창 시절부터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우려라든지 걱정들이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말한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정치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까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을 경청함으로써 타인과 그리고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정치 참여와 관련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를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도 보면 민주시민 교육을 해가지고 예. 또 뭐 그런 정치 교육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정치와 법이란 과목이 개설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은 그 과목으로서 가르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비례대표제는 이런 거고 그리고 절대다수제는 이런 거다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을 그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을 못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치를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이제 경험을 통한 이제 현장에서의 그 발전과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홍수훈 게스트님은 좀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네, 저도 정치를 하겠다고 막 막연하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 다짐을 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계기가 있다면은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알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투잡을 뛰고 있는데 예. 저에게 있어서 정치는 굉장히 절박함이고 제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어떻게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거지.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어떤 명예직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는 직업으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돈 없으면은 선거 출마 못 한다고 하잖아요. 또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지금 당선된 사람들은 대부분 좀 이게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돈이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인지가 의심이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도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돈을 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드는 선거제를 만드는 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렇게 환경이 마련이 되면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정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정치한다고. 그게 아니라 누구나 정치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되는 것이 지금 청년 정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하나의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각자 이제 못다한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오늘은 또 이제 두 분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 나에게 이제 정치란 어떤 의미인지 좀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하면서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지. 제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인데요. 미국 주의회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몇 개 주에서는 일반인들도 마음껏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목표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지역 정치에 활발하게, 그리고 좀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대로 보장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 또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하면은 우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어떤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좀 더 문제 개선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홍승우 게스트님. 네, 아까 전에도 제가 절박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알바를 때려치면 당장 굶어 죽기 때문에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정치를 하냐, 왜 다짐을 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또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사회를 만드는 게 나의 정치 지향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뭐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느꼈었던 것은, 이대로 가면 진짜 죽겠다. 이제 정치 일선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었던 문제를 제기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또 필요하다면 싸움을 걸면서까지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가 계속 안고 왔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앞장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네, 다른 분들도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홍승우 게스트님, 오시원 게스트님과 함께 청년 정치를 주제로 청바지 2회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어떤 수업보다도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은 솔직하면서도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오시원 게스트님, 홍승우 게스트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로운 게스트와 새로운 주제를 갖고 청바지 3회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